이곳은 배위. 벌써 도착했다며 배는 엄청 편리하다고 하고 오늘의 발견이라며 기록합니다. 배 직원이 요금을 안 냈다며 뭐라고 하죠. 이곳은 대륙의 서쪽 끝 라니아케아 왕국의 어느 섬. 누군가에게 가면 안 된다며 말리는 두 사람. 어디론가 가는 이 여성의 이름은 지오. 마을 촌장의 딸입니다. 총구석은 지긋지긋하다며 여행을 떠날 거라고 하죠. 그때 등장한 촌장. 마비침을 날립니다. 용인이 일반인한테 능력을 쓰는 건 범죄라며 비겁하다는 지오. 지오에게 절대 섬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촌장. 용서해달라는 지오. 촌장은 과거 병사 출신이기에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어 살아있는 동안 모험하지 않으면 너무 아깝다고 하죠. 그 말에 시시하다며 그런 건 오래전에 한물 같다고 합니다. 세상의 꼭대기는 이미 체패됐고 신비의 고대문자는 전부 해독됐고 모험할 곳 따윈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하죠. 세계 최고의 모험가 유리올스트가 수십 년 동안 전부 파헤쳤다고 합니다. 유리올스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라는 지오. 자기 앞에서 그 자식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촌장. 자신은 꿈과 낭만하면서 현실을 소홀히 하는 놈이 제일 싫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정도 유리올스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마을 사람들. 또 실패했다며 낚시를 하고 있는 지오. 자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때 뭔가 걸린 낚싯대. 엄청 무겁다며 절대 안 놓친다고 합니다. 잡힌 남자가 이럴 때 뭐라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헤엄치느라 목말라 죽다 살아났다는 남자. 감사 인사를 합니다. 무심코 구해줬는데 누구냐고 생각하는 지오. 정말 고맙다며 이렇게 하는 게 규칙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뭐든지 바로 해치우는 게 최고라며. 이 남성은 자신과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뭔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도 돈을 내는 걸 모르고 배에 타서 헤엄쳤다고 합니다. 등대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 과거 정부에서 세운 등대지만 지금은 지오의 비밀기지라고 하죠. 오늘의 신발견이라며 똑똑히 남긴다는 남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날 발견한 걸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엎드려 인사한 것처럼 이상한 데서 진지하다고 생각하는 지오. 하지만 일지를 보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런 하찮은 녀석은 자유로운데 자신은 섬에 묶여있는 게 싫은 지오. 과거 책을 읽으며 모험을 상상하는 지오. 세계가 재밌다는 글을 쓴 남자를 보며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다른 바닷가. 무언가 보고 놀라는 사람들. 소금으로 길이 생겼습니다. 그 소금길을 보며 용인의 능력이라는 사람들. 소금길 위에서 누군가 길을 물어봅니다. 무언가 보고 놀라는 남성. 지오는 보존식 통조림이라며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제 먹었던 소름끼치는 벌레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꿈이 있다고 말하는 지오. 언젠가 섬을 나가 온 세상을 여행 후 책을 쓴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어린애가 무슨 소리냐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한 아빠도 반대하죠. 자신들은 섬 발전을 위해 헌신했는데 딸인 자신이 섬을 나가는 게 특히 싫은 것 같다고 합니다. 아빠를 거역할 수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지오. 지오에게 욕을 하는 남자. 알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아빠한테 절대로 거역할 수 없다고 하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마을 사람이 지오가 늦는다고 합니다. 무슨 상관이냐는 촌장. 여전히 딱딱하다며 지오가 싫어한다고 하죠. 일은 자신들이 하면 된다며 보내주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 어린애 하나 가지고 너무 요란하다고 말하죠. 시끄럽다며 그 녀석이 자신한테 한 방이라도 먹이면 인정해준다는 촌장. 이만 돌아간다는 남자. 아버지랑 괜찮냐고 물어보죠. 자신의 힘으로 납득시킬 거라는 지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고 말합니다. 네레이드라는 이름을 잘 쓴다고 말하죠. 또 어딘선가 만나자고 약속하고 그렇게 네레이드는 떠났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지오. 그때 인기척이 들립니다. 여기 있었냐는 촌장.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죠. 본토로 건너가면 바로 이 나라를 벗어나라고 하죠. 혼란에 빠진 지오. 그때 이 남자는 여키스, 정부의 용기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여키스. 촌장에게 일부러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하죠. 지오를 국가 전복제로 연행해 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놀라는 지오. 촌장에게 아무 말도 안 했냐는 여키스. 촌장은 정부의 눈을 피해 친구가 맡긴 아이를 키운 거라고 합니다.
유리 홀스트는 현재 최고 통치자 용왕 살해의 용의자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하죠. 즉 지호는 국왕 살해자의 자식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섬에서 나가는 걸 말린 촌장을 생각하는 지호. 살인자의 자식 따위를 거둬서 고생이라는 여키스. 죽일 거면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촌장. 어차피 관계자들은 전부 죽는다고 말하죠. 목적이 자신이면 아빠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 순간 촌장은 꼬리로 연기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업어준다며 바다를 건너자는 촌장. 지호는 아빠에게 진실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쫓아온 여키스. 여키스는 비늘용의 용인으로 손에 닿은 물질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촌장을 먼저 처리한다는 여키스. 머리가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지호. 정부에서 자신을 노려 보호받고 있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빼앗긴 건 오히려 아빠였죠. 그것도 모르고 징징대던 지호. 촌장에게 유리 홀스트와 자식을 원망하라는 여키스. 이제 다시는 모험을 떠나지 않겠다는 지호. 아빠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생각합니다. 섬 밖에는 화산이라는 괴물이 있다는 과거의 지호. 이걸로 임무 종료라는 여키스. 총으로 여키스를 노리는 지호. 명백한 적대 행위라며 현 시점 용왕정부 정식 반역자로 간주한다고 하죠. 상대는 용기사라며 도망가라는 촌장. 시끄럽다는 지호. 이래라 저래라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죠. 아빠를 두고 가지도 목숨을 내놓지도 않을 거라고 하죠. 과거 촌장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유리 홀스트. 달려드는 지호. 총든 인간일수록 죽이기 쉽다는 여키스. 머릿속에 쏜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합니다. 탄피를 때려서 폭발시킨 지호. 하지만 발악해봤자 자신한테는 안된다고 합니다. 용인도 급소는 똑같을 거라고 하죠. 괜찮냐고 물어보는 지호에게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고 합니다. 그때 바로 회복한 여키스. 이제 더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레이드는 지호를 찾았습니다. 밤바다는 너무 무섭다며 오늘만 재워달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여키스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누군지 모르지만 방해한다면 박살낸다고 하죠. 엄청난 속도로 피한 네레이드. 통조림을 먹고 기운이 났다며 오랜만에 해본다고 하죠. 네레이드도 용인이었냐며 엄청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며 자신은 용기사라는 여키스. 네레이드가 공격을 부셔버려 놀랍니다. 지호는 국왕 살해자의 딸이라며 반역자를 도우면 같은 죄가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많은 말을 쏟아내지 말라는 네레이드. 여키스가 쓰러져 능력이 해제됩니다. 저 녀석은 누구냐는 촌장. 지호에게 같이 가자는 네레이드. 유리홀스트의 딸이라고 들었다고 하죠. 자신은 유리홀스트를 찾아서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같이 모험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죠. 마음대로 하라는 촌장. 정부에게서 감추기 위해서였지만 이제 막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호를 맡았을 때 막 나가는 아버지와 다르게 상냥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모험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자신도 부모의 그릇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돌아올 곳은 여기라는 지호. 네레이드는 촌장에게 자신이 여행을 시작 후 처음 발견한 사실을 알려주죠. 이렇게 네레이드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지호. 여기까지 갤럭시 아스의 1화까지 내용입니다. 최고의 모험가 유리홀스트의 딸 지호와 수수께끼의 용인 네레이드의 이야기입니다. 단편을 시작으로 배경과 소재만 가지고 전부 다르게 연재를 시작한 작품이죠. 판타지 왕도물로 보이며 수려한 작화와 재미있는 작품이니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